자, 이번에는 2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. 2월 13일은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제 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발표를 하게 되고요. 예. 2월 14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유럽에선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되고요.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가 좀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2월 1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전미주택협회에서 이제 NAHB라고 하는데 주택 이 가격 지수입니다. 그걸 좀 발표하게 되고 유럽에서 12월 산업 생산 또 미국에선 1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고 2월 16일 목요일은 미국 2월 필라델피아에서 발표하는 연준의 경기 전망 보고서가 있고요.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2월 17일 미국의 1월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되니까 예.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주 일정 살펴봤고요. 자,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요일 날이죠.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. 뭐 다들 아마 요거 때문에 또 밤에 또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 예상을 넘느냐 좀 미달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2월 17일 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돼요. 예.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물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경기가 침체냐 마냐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경기 선행 지수 계속 꺾였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돌리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터닝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이게 터닝을 할지 아니면 계속 좀 악화될지 이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연준의 이 위원들이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요. 금리 더 올려야 된다. 근데 이번 주에도 그 의견을 좀 계속 유지할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약간 말을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까지도 좀 계속 주목해야 되겠습니다. 최근에 뭐 고용지표 반응 보면 네. 연준 위원들이 네. 안심을 못할 것 같아요. 네. 자, 지금 뭐 이제 우리 시각으로 14일이죠. 네, 맞습니다. 소비자 물가가. 이번에는 뭐 어떻게 전망하고 또 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 어떨 걸로 보세요? 일단 이제 그 쪽집게라고 불리는 데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인데 여기서 항상 잘 맞췄어요. 근데 약간 시장 전망과 다른 게 여기 좀 높게 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지난달이 6.5였거든요. 예. 근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은 6.44%를 예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엔 6.2%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낮게 보고 일단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을 좀 높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1월 달에 약간 이 가중치를 좀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중에 에너지 있고요. 뭐 유가라든가 그다음 식료품비 네.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중치가 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게 더 비중이 높아졌고 네. 흔히 뭐 서비스업 물가라고 그러죠. 이런 것들은 좀 낮아졌거든요. 뭐 헬스케어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가중치가 낮아졌는데 이게 왜 약간 물가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냐면 1월 달에 유가하고요. 이 식료품 가격이 좀 올라 버렸어요, 또. 아, 그랬습니까? 올랐는데 이게 비중이 올라 버리면 영향을 좀 주겠죠.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. 근데 반대로 2월에는 이게 또 바뀐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2월에는 또 정상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1월 달에는 만약에 이게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좀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약간 가중치 조절 때문에 만약에 높게 나온 거면 그건 어차피 일시적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2월 14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 숫자도 중요한데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면 왜 그런지를 좀 면밀하게 우리가 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고용 지표 발표 여지는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잘 나오면서 금리 전망도 좀 0점 조준 다시 하는 것 같고 네. 시장도 반응하는 것 같아요.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?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너무 잘 나왔죠. 예. 예. 근데 이제 보통 1월 달에는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. 이번에도 너무 1월 달 데이터에 연연하지 말자는 의견이 좀 많은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번 1월 달에 특히 정부 고용 증가가 좀 많았어요. 예. 정부에 좀 이 채용이 많았고 또 교직원들이 파업을 좀 했었어요. 그 전에 12월경에. 네. 근데 그 교직원 파업하셨던 분들이 1월에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다. 요게 이제 잡힌 거죠, 다시. 네. 그래서 거기 한 5만 명 정도가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본격적인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레저 접객 업종 있잖아요. 네. 여기 이제 서비스라고 그러죠. 여기가 12.8만 명이 고용이 좀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리오프닝 수요에 대한 이런 상당히 일시적일 수 있는 네, 그런 고용 부분들이, 증가 네, 맞습니다. 측면이 좀 있네요. 네,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정말 이게 예상이 18.8만인데
실제가 51만 명이 넘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놀라버린 거죠. 이 경기 침체 맞아?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건데 다만 1월 한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일시적인 게 좀 몇 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건 2월 달 데이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이제 고용 지표 이후에 발표 이후에 야 이거 뭐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고 아예 뭐 착륙 안 하는 거 아니야? 노랜딩 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좀 참 웃지 못할 그런 전망까지 네.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실제 JP모건에서 언급을 했어요. 예. JP모건에서 경착륙, 연착륙 아니고 진짜 아예 랜딩도 안 한다.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를 했거든요. 그 예. 근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용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고용이 우리 예상보다 이유가 어찌됐건 너무 강하니까 이거 진짜로 오는 거 맞나 침체가 연착륙도 안 올 것 같다. 이 정도 고용이면 그럴 것 같고 실제 그리고 미국의 소비 보면요. 신용카드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.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사람들 소비가 줄질 않아요. 꾸준하게 지금 신용카드 쪽은 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노 랜딩으로 보는 의견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제조업 경기 중에서 제조업이 좀 안 좋긴 해요. 미국은 예. 서비스업보다. 근데 좋아지고 있는 게 그 국방 쪽이래요. 근데 왜냐하면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. 예. 거기 이제 무기 같은 거 많이 지원을 해줬죠. 실제로 미국 제조업 경기 쪽에서 이 국방 산업 생산과 수주액이 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 하방을 좀 막아주고 있대요. 또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미국 경제 이거 진짜로 아예 연착륙도 없을 것 같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레저 적객 업종 그 이 고용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관광 산업도 비중이 좀 되는 편인데 예. 이게 좀 정상화가 어쨌든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. 어찌됐건 간에. 지난 이제 몇 년간 좀 안 좋았죠. 예. 근데 이런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.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또 찾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이게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물론 누구도 모릅니다. 연착륙이 올지 뭐 경착륙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의 시나리오로 노 랜딩 시나리오도 지금 좀 의미 있게 제기되고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의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건 아까 경기 선행 지수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진짜 경기가 단단한지 이제 우리는 작년에는 물가만 봤잖아요. 금리하고 이런 지표들도 이제 매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 빗장 확 푸는 것 같아요. 뭐 런던 시장 마감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아마 새벽 2시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네. 새벽 2시까지 뭐 환전길도 터주고 이러면 뭐 서학개미들 더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 있죠. 이제 사실 이제 약간 환율 불만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보니까 미리 가한율로 좀 비싸게 좀 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주식을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차 구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고 사실 서학개미 분들한테도 좀 거래 편의성 면에서도 좋긴 한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 우리 한국을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.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도 이제 폐지시키겠다. 예.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환율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이제 국내 은행 간 거래만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런던의 금융시장이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그때까지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. 그리고 좀 더 인프라 갖춰가지고 아예 24시간 오픈해버리겠다. 사실 아마 이제 IMF 트라우마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감기 네, 걸릴까 봐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또 그때랑 기초 차익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 하에서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도 이게 이 달러와의 굉장히 원 달러 환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MSCI 또 선진지수 편입을 가려면 또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스를 맞추려는 지금 발표도 했습니다. 얼마 전에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계속해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일단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문 열고 나가 봐야 알겠지만 뭐 꼭 네. 감기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. 네. 예. 자, 2월 외국인 매수 어떻습니까? 2월에도 일단 매수는 들어오는 오고 있어요. 예. 예, 그러니까 물론 달러가 좀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월은 달러가 빠지고 외국인이 6조를 샀는데
2월에는 달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1조 이상을 샀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는 흔들림은 없다. 다만 이제 규모는 좀 줄어들고는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주로 샀던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2월 들어서 샀던 거는 전기전자입니다. 여전히. 예. 반도체 사랑은 여전한 것 같고요. 그리고 2월 달에 좀 눈에 좀 띄었던 게 자동차 업종을 좀 많이 샀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2월엔 좀 들어왔고 네. 여전히 금융 업종. 근데 좀 특징적인 건 서비스 업종은 좀 많이 팔았어요. 서비스 업종은 어디냐면 인터넷, 게임 업종.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일부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매수 기준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형 수출주 위주로 사지만 인터넷과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 쪽은 좀 팔기 시작했다.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올해 세계 경제 뭐 어떻게 보면 늘 그러지 않나 싶긴 한데 특히 중국 경기가 이제 키 아닐까. 그래서 이제 중국 GDP 30%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갈지에 대한 네네.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. 네. 중국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중국 경기는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건 결국 시간 문제 아니냐, 좋아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그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. 서비스업 PMI 지표가 41.6에서 54.4로 급반등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40일까지 빠진 거는 코로나 확진이 느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돼서 이게 급격히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중국도 거의 이제 그 확진자 피크아웃이 지나버렸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선행 지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소비가 늘 거다, 서비스 쪽.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 지표가 크게 좀 올라왔고, 어쨌든 중국의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된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, 근데 좀 약간 그런 느낌들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1월까지는 증시가 중국도 되게 좋았거든요. 예. 2월엔 좀 약간 버벅대고 있어요. 좋은 지표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 옳은 걸 다 알고 있고 뭐 이제 좋은 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. 어느 정도 예,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가장 기다리는 게 중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부동산이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가계 소비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 비중이 67이나 돼요. 이 부동산이 망가지면 사실 가계 소비를 못 합니다. 그러다 보니 근데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 마이너스권이거든요. 이게 GDP에 플러스를 못 하고 있어요. 아직도 위축돼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4일 날 중국의 양해가 열리죠. 그때 전인대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투자자들이 그때 좀 세게 나와준다면 중국 부동산 살면서 중국 경기가 더 탄탄하게 가겠죠. 근데 부동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흘러내린다. 이러면은 기껏 올라왔던 이 기대 심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뭐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 한국 이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하고요. 부동산 가격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것도 좀 계속 우리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뭐 우리 기업 영향 말씀하셨지만 네. 이게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. 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 이런 데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중국이 실제적으로 지금 소비 부양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사실 소비재를 직접 파는 것도 있죠. 뭐 화장품이나 의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 한국의 주력은 중간재잖아요. 예.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살 때 거기 들어가는 부품, 반도체, 뭐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가구를 산다. 그럼 가구도 대부분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예. 그 중간재 이런 것들이고 자동차 산다, 철강 이게 다 중간재죠.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런 걸 공급을 하죠, 대부분이. 예.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정말 중요한데 또 특히 부동산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중국의 부동산이 좋아지면 소비가 늘어요.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늘어납니다. 작년에 뭐 뉴스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무역 수지가 좀 적자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이 살아나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한번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되 3월 4일 양해 이후로 좀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면 한국의 반도체나 철강, 석유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또 미리 좀 선행은 하긴 해요. 예.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반도체, 철강, 석유 업종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민감주한테 어쨌든 기대감은 좀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좀 선행한다는 지금 네.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기업 실적도 안 좋다 그러고 올해 또 우리 뭐 경제 성장률도 좀 전망치가 뭐 많이 낮아졌고 근데 왜 올해 주가는 이렇게 좋지? 뭐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
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그 지금 이제 투자분들이 요새 좀 약간 괴리가 되게 심하거든요. 주가는 오르는데 실적은 점점 전망치가 더 떨어져요. 그리고 하이닉스만 해도 올해 5조 적자 본대는데 주가가 저점에서 예. 20%더 올랐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런 일은요 항상 일어났어요. 과거에도.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기업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오를 때 주가가 먼저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21년도만 해도 그때 삼성전자가 역대 뭐 최대 막 실적들을 내고 있을 때거든요.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주가는 막 부러집니다. 이익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이 좋은 이익은 유지 안 된다. 주가 먼저 빠지고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봤어요? 진짜 이익도 같이 꺾어 버렸어요. 나중에 선행을 한 거죠.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.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보니까 이익 터닝할 것 같고 그 근거로 보는 게 이제 중국 경기 살아나거든요.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몇 달 후니까 올해 하반기 좋아진다. 미국 경기도 하반기부터 개선될 거야.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실적 안 좋은 건 주가의 선반영. 앞으로 6개월은 좋아진다. 그러니까 이 반도체 주가는 항상 6개월 선행하거든요, 실제로. 예. 그래서 지금 주가 먼저 달리는데 이익 추정치는 계속 떨어져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요, 이거 안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. 안 좋으니까. 근데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는데 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항상 그랬고 나중에 결국 한 2, 3개월 지나잖아요. 결국에 그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. 또 주가가 먼저 가 있으면요. 이 이익이 다시 올라와요. 네. 이제 그 괴리가 좀 몇 달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항상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좀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가가 먼저 올라갔는데 주당 순이익 이 전망치나 이런 게 못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. 그럼 주가는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한 두세 달 후에 실제로 이익 추정치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지는 우리가 좀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보통 바닥권에서는 악재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네. 결국은 좀 긍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 네. 자 어쨌든 주가 올해 들어서 참 좋은 흐름 계속 유지하고 네. 있는데 2월에 계속 뭐 주목할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책 이슈거든요. 예. 그래서 일단 3월 4일 날 아까 양해가 열린다 그랬잖아요. 예. 그래서 양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후장대형 산업들 아까 말씀드린 중간재라든가 특히 중국 부동산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철강 업종입니다. 철강 같은 게 이제 인프라 쪽에 많이 또 들어가기 예. 때문에 그리고 이 굴삭기 부품 같은 거 이런 쪽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계속 소비 부양 얘기를 꺼내요. 근데 예.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전하고요. 가전 제품하고 가구, 자동차라고 합니다. 그럼 거기 들어가는 중간재 뭐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이런 쪽도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3월에 그러니까 주가가 좀 먼저 가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데요. 3월 14일경에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발표가 됩니다. 예. 핵심 강물.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비슷한 거죠. 예. 유럽 내에서 그냥 조달해라. 그러면 이제 그쪽에 관련된 이제 그 기업들 유럽의 현지에 뭐 2차 전지 공장이 있거나 소재 공장이 있거나 광물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거나 아니면 폐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마 3월 그 14일 그 원자재법 발표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좀 탄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둘 다 정책 이슈죠.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지난주였죠.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중국인 비자 입국하는 거 제한을 풀어줬잖아요.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 단체 여행객 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. 예. 지난 몇 년간 유커들 못 왔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거든요. 지금 분위기는 몇 년간 못 왔기 때문에 또 사드 때문에라도 그러면 아마 명동이나 이런 데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거기 관련된 수혜주들 뭐 예를 들면 카지노도 있을 거고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면세점 전 개인적으로 좀 면세점을 좀 좋게 보긴 있긴 한데 호텔도 괜찮고 그런 약간의 이제 내수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마스크도 벗었겠다. 예. 색조 화장들 많이 한 예. 시절이 온 것 같아요. 네. 자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자 초보자들을 위한 뭐 조언. 네. 이번 주 연불리 보고서 뭐 어떤 겁니까? 아, 이번 주에는 그 미용 의료기기 요즘에 많이들 좀 관심 가지시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희 이제 당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
조은혜 연구원님이 중소형 미용 기기 토파보기 한번 이제 살펴보기라는 그런 좀 제목인데 예. 이 안티에이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. 이제 노화 방지하는 건데 이게 그 에스테틱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불리는데요. 그게 보통 세 가지입니다. 의료, 보톡스나 뭐 필러 같은 예. 거, 소비재, 화장품 같은 거 쓰는 거. 세 번째가 이제 요가 같은 거 하고 에스테틱 샵 가서 이제 뭐 마사지 받고 예. 이런 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 드릴 건 이제 의료 쪽에 있는 의료기기인데 이 시장 규모가 보통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4%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 가파르네요. 예, 예전에는 아마 그 이제 미용하면 보통 이제 성형수술 같은 거 많이들 하셨잖아요. 예전에는 예. 이걸 이제 칼을 댄다 그러죠. 이제 침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침습이라 그래서 기기를 이용합니다. 의료기기. 그래서 뭐 레이저를 쏜다거나 초음파를 쏜다거나 그래서 침습과 관련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어쨌든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침습 시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21년 기준입니다. 가장 큰 시장은 그 이 보톡스 있죠. 예. 보톡스가 42% 정도 되고요. 필러가 30%, 제모가 10%, 스킨 리주비네이션인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. 이거 6%, 지방 제거 수술이 한 4% 정도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킨 리주비네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요 미용기기를 좀 주목하자. 이 스킨 리주비네이션이 뭐냐면요. 그러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해보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 초음파하고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에 이거 쏴주거든요. 그 피부를 이렇게 탁탁하게 좀 펴주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요거를 이제 스킨 리주비네이션의 용어를 좀 쓰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가 이제 RF라 그래서 이 고주파를 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그 이 고주파를 쏴가지고 물 분자를 진동시켜 가지고요. 예. 열을 발생해 가지고 이제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HIFU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초음파를 쏴줘요. 예. 초음파를 쏴가지고 초음파는 한 점을 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피부가 이제 이렇게 당겨지고 이런 것들을 치유를 해준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시장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실 때 이런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소모품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을 좀 주목하자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뭐냐면 미용 의료기기만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소모품 같은 거 있죠. 계속 남이 쓰던 걸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소모품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이런 데 해외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예. 국내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또 시장이 크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기업들은 뭐냐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여기 꼽아줬어요. 예. 일단 원택이 하나 있고 비올이 있고 루트로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한번 이제 그 기업들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그 이 보고서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는 기업은 원택이란 기업을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보고서는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니까 저희 이베스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직접 무료로 다 보고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미용 의료기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미있네요. 네. 자, 이번 주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